그토록 허리와 무릎 통증이 잘 낫지 않았던 이유는 다리를 옆으로 들 때 몸통가 일직선으로 들지 못하고 몸통보다 다리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 드는 잘못된 움직임 때문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민이시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한두 군데 이상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며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던 분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셔야 하고 반드시 키워야 하는 근육은 바로 중둔근입니다. 엉덩이 근육 중 중둔근이 약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많이 겪게 됩니다. 현재 허리나 무릎 통증에 좋다는 치료를 다 받아봐도 낫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중둔근을 주목해 보세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근수축이 발생하지 않아서 40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약해지는 근육이 중둔근이고, 우리 인체는 앉아 있는데 특화된 구조가 아니고 걷고 달리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중둔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약해져 있고, 중둔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기능장애, 즉 근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급속도로 빠지는 시기에 반드시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허리와 무릎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중둔근이 얼마나 약한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저처럼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 천장 방향에 있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봤을 때 중둔근이 정상적이면 자신의 몸통과 일직선인 상태에 수직으로 들지만, 중둔근이 약하면 자신의 몸통과 일직선 상태에 수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앞으로 굽히면서 옆으로 드는 보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들 중에 이렇게 보상적인 움직임이 많이 발생하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 원인이 이런 보상적인 움직임, 즉 잘못된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보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할까요? 본래 중둔근은 몸통과 일직선 상태의 다리를 옆으로 드는 외전 동작을 하는데, 중둔근이 약해서 우리 인체는 어떻게 해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약한 중둔근을 대신해서 작용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바로 중둔근 앞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고, 대퇴근막 장근이 중둔근을 대신해서 활성화하기 때문에 다리를 굽히면서 옆으로 드는 것이고, 이렇게 굽히면서 옆으로 드는 것이고, 이 대퇴근막 장근이 가활성화되면 생기는 문제가, 대퇴근막 장근이 골반과 무릎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허리에 영향을 주므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관절에는 가긴장되어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본래 가지고 있던 중둔근 기능을 대퇴근막 장근이 대신 도와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중둔근 기능은 더욱 약해지고, 대신 사용했던 대퇴근막 장근은 가부하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중둔근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중둔근 강화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클림쉘 운동으로 중둔근을 전, 중, 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 자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후 중둔근이 가장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 중둔근을 강화시켜야 하고, 후 중둔근은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에 관여하는데, 클림쉘 운동이 이 동작에서 가장 비슷한 동작이고, 논문에 의하면 중둔근 앞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은 작용하지 않으면서 후 중둔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아픈 허리와 무릎 쪽이 천장 방향으로 가게 벽면에 기대서 옆으로 눕고 등과 골반까지는 일직선이 되게 정렬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 양쪽 고관절은 40도 정도 굽히고 양쪽 무릎 관절은 90도 굽혀 놓은 상태에 한쪽 손을 저처럼 바닥을 누른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벽면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무릎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 놓은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위치에서 잠시 쉬는 동작을 10회 2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주의점으로 무릎을 벌릴 때 발 뒤꿈치가 서로 떨어지면 안 되고, 무릎을 벌릴 때 바닥에 있는 무릎도 바닥을 누르면서 다리를 벌려 주셔야 운동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운동은 수중된 고관절 외전 운동으로, 수중된 고관절 외전 운동은 중둔근 중에 중중둔근과 후중둔근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일반적인 고관절 외전 운동은 이 몸통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중중둔근에 특화된 운동이라면, 수중된 고관절 외전 운동은 다리를 뒤로 펴는 신전 동작이 결합된 동작으로 후중둔근도 함께 강화시키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이번에도 벽면에서 하면 좋고, 벽면에 옆으로 기대서 누운 상태에 등과 골반은 벽면에 붙이고 바닥인 다리는 편안하게 굽혀 놓은 상태에 운동하려는 다리는 펴 놓습니다. 이 상태에 한쪽 손은 바닥을 누르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운동하려는 다리 발 뒤꿈치를 벽면에 딱 붙이면 다리가 뒤로 펴는 다리 신전 동작이 되고, 자신의 골반 높이만큼 다리를 들어주며 고관절 외전 운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서 원위치에서 잠시 쉬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수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뒤로 펴서 발 뒤꿈치를 벽면에 붙여 놓은 상태에 자신의 골반 높이만큼 수직으로 들어주시면 중중둔근과 후중둔근을 한꺼번에 강화시키는 정말 좋은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정된 브릿지 운동으로 대둔근과 중둔근을 함께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무릎을 세워서 바로 누운 상태에 양쪽 팔과 양쪽 무릎을 저처럼 이렇게 딱 붙이고 양쪽 손은 바닥을 딱 누른 상태에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무릎을 60도 정도 벌리면서 엉덩이를 대각선 수평하게 든 상태에 7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내려서 원위치 하는 동작을 10회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면 엉덩이를 대각선 수평하게 들 때 오른쪽 다리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 손은 바닥을 누르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당기는 복부 수축 후 무릎을 60도 정도 벌리면서 대각선 수평하게 들고, 만약에 오른쪽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면 오른쪽 다리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더 근활성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누워서 세 가지 운동만 며칠 해보세요. 얼마 안 돼서 허리와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어렵지 않는 동작으로 구성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